2교시는 제가 개통도를 그리면서 흡입 측 배관에 있는 밸브들, 그 다음에 토출 측에 있는 밸브들, 이제 설비들 어떤 게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흡입 측 배관. 우리 제일 먼저 어떤 게 시작되죠? 여러분의 책 4-10페이지 보시면 개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밑에 수조 있죠, 수조. 수조가 이제 올라가서 펌프에 설치되죠, 펌프. 우선 흡입 배관만 그려서 설명드리면 제일 처음 수조가 있는데 수조가 지금 펌프보다 밑에 있죠. 이런 방식을 수조가 펌프보다 밑에 있다. 그릴 필요 없겠는데. 펌프보다 밑에 있다. 부압식입니다. 부압식. 그 다음에 수조가 만약에 이렇게 작게 그리면 부압식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펌프 정압식을 그려야 되는데 정압식 작게 그려볼게요. 자, 수조가 펌프보다 위에 있죠. 펌프보다 위에 있으면 얘는 정압식입니다. 정압 방식. 이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흡입 배관에 물이 있냐 없냐입니다. 있냐 없냐. 얘 보이시죠? 여기 수조 물 있는 거. 그럼 여기 흡입 배관에도 물 항상 있겠죠. 정압 방식은. 근데 부압식은 수조가 펌프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물이 없으면 흡입이 안 돼요. 물이 없어가지고 흡입이 안 되는데 이게 원리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어릴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중물 아시죠? 마중물. 우물에 물 기를 때 펌프질 하는 거. 그때 마중물 쓰이는 거. 그것처럼 여기 흡입 배관에도 물을 항상 따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 여러분의 책에 보시면 물올림 수조 있죠? 물올림 탱크. 물올림 탱크가 흡입 측에 항상 물을 공급해주는 탱크다. 물올림 탱크. 개폐 밸브, 체크 밸브, 물 이쪽으로 가고. 물올림 탱크. 물올림 탱크도 그린 김에 쭉쭉 그려볼까요? 탱크가 있고, 그 다음에 15mm의 급수배관 있고, 15mm의 급수배관.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관 있고, 여기 배수배관 있고. 이렇게. 이게 물올림 탱크입니다. 물올림 탱크. 부압 방식과 정압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물올림 탱크가 있고 없고입니다. 있고 없고. 그리고 부압이니까 또 있는 설비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1교시 때 설명드린 풋밸브 여기 설치됩니다. 풋밸브 부압 방식이니까 있는 거. 정압 방식은 그러면 어떤 게 설치되냐? 풋밸브 말고 수조에 그냥 여가망만 설치됩니다. 여가망. 부압 방식은 여기 후드 밸브가 설치됩니다. 후드 밸브 아시겠죠? 자, 우리는 그래도 설비가 좀 있는 부압식을 보면서 설명드릴 거니까 이 정압식은 좀 지울게요. 부압식도 지우고. 자, 그래서 흡입 측 처음에 시작인 후드 밸브. 후드 밸브가 기능은 두 가지 있어요. 후드 밸브의 기능은. 후드 밸브는 첫 번째, 여과 기능. 수조에 있는 물을 펌프로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 이물질이 있으면 그 이물질이 펌프로 가서 펌프 망가지겠죠. 그걸 방지해서 후드 밸브에 여과 기능을 넣어놨어요. 여과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과 기능 말고 역류 방지 기능. 역류 방지.
이게 어떤 거냐? 물이 이렇게 흡입돼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역류를 방지하는 기능이 없으면 중력에 의해서 물이 다시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물이 다 다시 쭉쭉쭉쭉.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라간 물은 다시 떨어지지 말라고 얘한테 역류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후드 밸브 기능 두 가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 책에도 나왔는데 12페이지에 있네요. 12페이지. 12페이지 왼쪽에 보면 풋밸브, 수원이 펌프보다 아래에 있을 때 설치하는 밸브. 그러니까 수원이 펌프보다 아래에 있을 때 부압식일 때 설치하는 밸브. 그리고 여과 기능, 체크 밸브 기능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후드 밸브를 지나서 이제 후드 밸브를 지나 이제 Y형 스트레이너 이렇게 설치되고 Y형 스트레이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죠? 보이세요? Y형 스트레이너 얘도 여과 기능이 있어요. 여과 기능. 그 다음에 개폐 밸브 설치되고 흡입 측에. 여러분 개폐 밸브 도시기호 아까 보셨죠? 1교시 마치기 전에 개폐 밸브. 우리 소방에서 쓰이는 밸브는 성능시험 배관에 있는 우리 개폐 밸브 말고는 다 개폐 표시형 밸브예요. 개폐 표시형 밸브. 그리고 흡입 측에서 쓰이는 개폐 밸브는 개폐 표시형 밸브 중에서도 OSY가 있고 버터플라이 밸브가 있는데 이 버터플라이 밸브는 아까 난류가 형성돼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따로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버터플라이 밸브 어떻게 생겼는지. 난류가 형성돼서 이 흡입 측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흡입 측에는 쓸 수 없다. 그래서 OSY만 쓰고 흡입 측에는 버터플라이 안 되고 개폐 밸브, 그 다음 Y형 스트레이너, 개폐 밸브, 그 다음에 연성계 설치되고, 연성계가 어떤 거냐면 우리 이거 지울게요. 우리 흡입 배관에 설치되는 압력계가 연성계, 압력계 비슷한 게 빨간색을 좀 적을게요. 잘 안 보여가지고. 연성계, 진공계가 있습니다. 연성계, 진공계. 자, 연성계는 정액값, 정액압력, 부해압력 다 잴 수 있어요. 진공계는 부해압력만 재고, 압력계는 정액압력만 잴 수 있습니다. 연성계, 진공계는 흡입측. 아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흡입측 배관이 지금 연성계 설치했죠. 그리고 압력계는 토출측 배관에 설치된다. 토출측. 연성계, 진공계는 흡입측에 설치되지만 부압식일 때만 설치된다. 부압식일 때만. 저압식일 때는 부의 압력이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값의 압력이 필요 없으니까 연성계, 진공계 설치 안 합니다. 설치 안 하고 부압식일 때만 연성계 이렇게 설치합니다. 자, 연성계, 진공계, 압력계 이거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연성계, 진공계, 압력계까지 구분했고요. 흡입 측에 이제 흡입배관 보면 다시 한번 후드 밸브, Y형 스트레이너, 개폐 밸브, 연성계, 마지막에 아닌 호렉시블 조인트가 설치됩니다. 호렉시블 조인트.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호렉시블 조인트는
펌프에 가장 가까이 설치되면서 펌프가 이제 기동이 되면 엄청난 진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진동이 일어나는. 그 진동 때문에 배관이나 부품을 손상을 줄 수도 있는데 그 진동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흡수하는 역할. 호렉시블 조인트. 뭐 이렇게 흡입측 배관 이렇게 끝냅니다. 흡입측 배관 유효 흡입 양정이라고 SNPSH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유체역학이나 다 하고 계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흡입측 배관까지 다 했죠? 흡입측 배관, 호드 밸브, 와이어 스트레이너, 개별 표시형 밸브, 연선계 아니면 진공계, 부합식일 때, 정합식일 때는 연선계 진공계 필요 없습니다. 흡입측에. 그 다음에 호렉시블 조인트. 펌프의 진동 흡수하는 호렉시블 조인트. 자, 이제 토출측, 이제 펌프를 기준으로 물을 흡입하는 게 흡입측 배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배관이 이제 물을 보내주는 토출측 배관입니다. 토출측 배관. 토출측도 호렉시블 조인트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물올림 탱크, 이제 물 배관이 여기 토출측에 설치됩니다. 물올림 배관에. 물올림 탱크에. 여기에 있는 배관은 급수 배관이 아니에요. 급수 배관. 왜냐하면, 그러니까 흡입축이 내려가는 배관이니까. 급수 배관이 아니라서 이 밸브는 개폐 표시형 밸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볼 밸브나 그런 거 설치하시면 돼요. 그리고 급수 배관은 어떤 거냐? 물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배관. 우리 소화수가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이게 다 우리 급수 배관이에요. 그럼 급수 배관에 설치되는 밸브는 개폐 표시형 밸브. 아까 했죠? 개폐 표시형 밸브. 여기 토출 측은 버터플라이 밸브 설치할 수 있어요. 대신 거기에 따른 개폐 여부를 알 수 있는 템퍼 스위치를 설치하면 되겠죠. 개폐 표시형 밸브. 자, 물올림 탱크 설치하고, 그 다음에 펌프와 체크 밸브 사이에 또 압력계 설치됩니다. 압력계.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압력계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능시험 배관 설치됩니다. 성능시험 배관. 보이시나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네. 자, 유량계. 자, 유량계에 설치되는, 여기는 일반 개폐 밸브고, 개폐 밸브. 이거는 개폐 표시형 밸브 안 해도 됩니다. 유량계에 설치되는, 여기 밸브들은. 개폐 표시형 밸브 안 해도 돼요. 이 차는 유량 조절 밸브. 성능 시험을 어떻게 하냐? 우리 1차 측에 있는 개폐 밸브는 100% 오픈을 하고, 두 번째 있는 유량 조절 밸브로 우리가 유량의 100%, 유량의 150%, 이렇게 유량계에 있는 추를 맞춰서, 유량계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량계가 물이 흘러가면 유량계의 추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쭉. 그거를 요 유량계 뒷단에 있는 유량 조절 밸브로 맞춰서 성능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성능 시험 배관이 이제 또 토출 측에 체크 밸브 이전에 설치되고, 릴리프 배관. 우리 여기를 좀 뺄게요. 릴리프 배관. 자, 릴리프 배관. 이게 순환 배관이라고도 하죠. 릴리프 배관. 순환 배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체절 시험을 할 때 이쪽에 있는 개폐 밸브를 잠그고 한단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개폐 밸브를 완전 폐쇄하고. 그러면 우리 펌프를 기동하면 유량이 계속 이쪽 방향으로 토출될 거 아니에요.
토출되는데 여기 갇혀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물들은 계속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상태로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펌프 회전축도 망가지고 할 테니까 거기에 따른 안전을 확보한다. 안전 밸브를 설치한다 해서 최전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한다. 릴리프 밸브. 체크 밸브 이전에. 그럼 체크 밸브 제 토출 측에 펌프와 체크 밸브 사이에 설치되는 게 뭐죠? 세 가지. 성능 시험 배관, 압력계, 그리고 릴리프 밸브. 릴리프 밸브. 릴리프 밸브. 성능 시험 배관, 압력계, 릴리프 밸브. 그렇게 세 가지가 설치됩니다. 세 가지. 여러분 책에 보면 4-10페이지 왼쪽에 있죠? 세 가지. 물올림 장치도 있네. 이게 제가 정압 방식을 항상 보다 보니까. 부압식은 물올림 탱크도 체크 밸브랑 펌프 사이에 설치됩니다. 물올림 탱크도 체크 밸브랑 펌프 사이에 설치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그 다음에 우리 개폐 밸브 지나서 설치되는 것들. 지나서 설치되는 것들 한번 볼게요. 우선 뭐 소화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우리 펌프실, 기계실 위주로 하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여기 압력 스위치들이 달려있습니다. PS라고, 프레셔 스위치. 이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는 옥내 소화전이 자동 기동 방식일 때, 이제 토출 측에 물이 빠지면 압력 스위치가 신호를 감지해서 우리 제어반에서 펌프를 기동해라 이렇게 해서 모터로 신호를 날려주는 이런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도 압력 챔버 방식이 있고, 압력 챔버 불우동 간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전자식 많이 설치해요. 부피 여쭤봐서 전자식.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물론 여기 충압 펌프 설치되겠죠. 충압 펌프. 충압 펌프. 충압 펌프. 충압 펌프도 흡입축이 이렇게 배관이 꽂혀 있겠죠. 후드들. 충압 펌프는 소방의 기능보다는 주펌프의 잦은 기동. 이제 주펌프가 빈번한 기동을 하면 주변에 이 주펌프는 화재대를 예상해서 설계치를 내놨으니까 유량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 유량 많은 이제 펌프가 기동이 되면 어떻게 써요? 배관이나 밸브, 부품류에 엄청난 영향을 주겠죠. 그런 빈번한 기동을 막기 위해서 충압 펌프가 설치된다. 그래서 펌프 기동은 항상 압력이 떨어지면 충압 펌프부터 돕니다. 충압 펌프부터. 압력 떨어졌는데 주펌프랑 충압 펌프가 같이 도는 게 아니라 충압 펌프부터 돕니다. 충압 펌프부터. 빈번한 기동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펌프, 충압 펌프. 그 다음에 토출 측에 설치가 되는 게 여러분이 한 번씩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송수구 설치됩니다. 송수구는 송수구 밖에서 이제 유입되는 이 송수구가 어떻게 쓰이냐면 소방차가 왔을 때 여기서 이제 물을 넣어서 소화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입니다. 소화배관에 급수하는 배관. 왜냐하면 소화수조에도 물을 다 써버릴 때도 있잖아요. 이 소화수조가 몇 분으로 설계된지 아세요? 이 두 개 20분으로 설계돼요. 20분. 이 20분의 의미가 소방차가 출동하는 시간. 그리고 옥상 보조수원도 물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소방 펌프가 여기서 기동돼서 방수구로 이렇게 쭉쭉 가죠, 물이. 그런 송수구. 다음에 여기 순서가 있어요. 또 자동 배수 밸브. 그 다음에 펌프가 기동돼서 송수구 쪽으로 또 물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역류를 방지하는 체크밸브 이렇게 설치됩니다. 체크밸브 항상 화살표 이렇게 표시해 줘야 되죠. 체크밸브. 성수구 배관까지 이제 토출 배관에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옥내 소화전은 당연히 설치되어 있을 거고요. 옥내 소화전 위에 건물 제일 위에 옥상 수조 설치됩니다. 옥상 수조. 여러분 책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좀 지울게요. 지우고 잠깐 올게요. 자, 옥상 수조. 건물의 옥상에 이렇게 설치합니다. 옥상 수조. 이렇게. 옥상 수조도 똑같이 뭐 급수 배관은 있을 거고요. 오버플로우가 있을 거고. 뭐 배수 밸브 이렇게 있을 거고. 옥상 수조. 이게 옥상 수조를 고가 수조로 또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옥상 수조랑 고가 수조는 다릅니다. 고가 수조는 가압 송수 장치 중 하나고 옥상 수조는 예비 수원입니다. 예비 수원 말 그대로. 주수원의 3분의 1을 옥상에 설치하고요. 우리가 정전이나 이제 펌프가 기동을 멈췄을 때 옥상에 설치된 수조로 우리 소화전까지 여기 낙차압이 생길 거잖아요. 낙차압. 떨어지는 압력. 우리 중력에 의해서. 그 압력으로 소화전의 방수구에서 물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옥상 수조, 예비 수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도 개폐 밸브가 설치되는데 여기도 급수배가니까 개폐 표시형 밸브로 설치해야 됩니다. 체크 밸브. 근데 펌프가 밑에서 기동해서 올라오는 물이 있는데 체크 밸브가 없으면 물이 또 이쪽으로 와서 물이 쭉쭉쭉 흘러 넘치겠죠. 그러니까 체크 밸브는 항상 이쪽 방향으로 설치되는 게 맞습니다. 가끔 공사 현장에 이거 반대로 설치해가지고 소방 검사하는데 난리 나는 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개통도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책 4-10페이지 개통도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수원의 양, 그 다음에 우리 양정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교시 마치고 좀 쉬다가 3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펌프 흡입측에 설치되는 Y형 스트레이너. 자, Y자로 생겼죠. Y형 스트레이너. 이쪽을 열어가지고 이제 청소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게 여과 기능이 있는 거고요. 여과 기능. 자, 저희 사무실에 밸브가 다 있진 않아서 있는 것만 좀 실물로 몇 개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우리 성능시험 배관에 설치된 유량계 보이시죠? 이게 물이 지나가는 방향이 여기 적혀 있고요.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쭉쭉 흐르는데 그때 이 안에 들어있는 추 왔다 갔다 하죠. 이 추가 여기 표시된 게 유량입니다. 유량만큼 올라가서 얼마 정도의 그 압력의 성능을 내는지 그 체킹을 하는 겁니다. 성능시험 배관의 유량계 여기 보시면 사용 압력하고 다 적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개폐 밸브 종류도 이제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두 가지. 이제 개폐 표시형 밸브가 있고 일반 글로브 밸브가 있고 그리고 우리 흡입측에 설치 못하는 이런 버터플라이 밸브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버터플라이 밸브인데 왜 설치를 못하냐 이거 한번 뜯어볼게요. 혼나 싶은데 이게 버터플라이 밸브가 지금 이렇게 돌리면 오픈입니다. 오픈. 이게 펌프 흡입 측에는 이 버터플라이 밸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왜냐? 얘가 지금 이렇게 중간에 이 패드가 있죠. 중간에 얘가 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난류가 형성돼요. 난류가 흡입 측에. 그래서 흡입 측에 버터플라이 밸브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 난류 형성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개폐 표시형 밸브는 아닌데 일반 우리 그로브 밸브 성능 시험 배관 앞뒤로 설치되는 거고, 얘 보시면 밑에 여기 나사 있죠, 나사. 요게 개폐되면 나사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개폐 표시형 밸브. 우리 흡입 측, 토출 측, 우리 소방 배관에 설치되는 이제 개폐 밸브는 다 성능 시험 빼고는 다 개폐 표시형 밸브입니다. 개폐 표시형 밸브.